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조리 분야의 최고인 국가공인 조리 기능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또 필기를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법규 부분이 좀 어려운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법규 부분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또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는 또 법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수영양식품. 특수영양식품, 영아, 유아, 비임환자 또는 임산부,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 성분을 배합하는 등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우리가 특수영양식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특수의료용도 식품. 이것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 성분을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이런 튜브를 통해서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우리가 특수의료용도 식품이라 한다. 그런데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에서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두 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네 번째로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기능성 표시식품도 그렇고 특히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 이런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제품에 함유된 생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에서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 광고하는 식품이다. 특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해서는 고시한다.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나오고 또 항목이 지금 4개 항목 전체적으로 학습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과하게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중요한 법규로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능장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꼭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자, 원산지 표시를 이렇게 거짓으로 하거나 이렇게 혼돈할 수 있도록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안 된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원산지 표시를. 자, 원산지 표시를 혼돈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혼돈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원산지를 위장하여서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거나 진열을 하는 행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특히 그래서 이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등에 있어서는 특히 원산지 표시에 관련해서 이걸 거짓으로 하거나 혼돈하게 하거나 다른 상품과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해서 진열을 해서 잘 모르게 하거나 특히 뭐 소고기라든가
이런 뭐 특히 소고기에 대하면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것들이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꼭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어떤 경우라도 절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법에 관련된 이제 법규 부분이죠. 자, 온산지 표시를 이렇게 거짓으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를 이렇게 혼돈하게 해도 안 돼요. 그죠?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짓으로 하거나 혼돈하게 하거나. 자, 온산지를 위장하여 이렇게 조리, 판매, 제공하나 조리하는 판매, 제공하는 목적으로 변경하여서 진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온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강국 온산지 다른 농산물이라 해서 판매, 제공한 행위. 자, 세 번째로는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과징금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 금액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적인 겁니다. 2년 이내에 2회 이상일 때 5배 이하. 자,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 이력 관리,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와 사후 관리,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 이력 관리와 습관. 그러니까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온 부분인데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사후 관리 부분은 첫째, 수입 농산물도 유통 이력 관리. 수입 농산물도 이제 다 이력 관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통 이력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 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수입 농산물 등 유통 이력 관리 부분은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을 장부에 기록하고 1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그 부분이 1년 이상 이렇게 보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6개월 뒤에 폐기처분을 하고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통 이력 관리 수입 농산물 등의 사후 관리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하며 출입할 때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 관리, 사후 관리에서 유통이력 관리 농산물들 사후 관리 수거 부분에 있어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의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줘야 된다. 그러면은 뭐 수입 농산물 등 유통 관리 이력 사후 관리에서 유통 이력 관리 농산물 관리 조사 또 열람하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뭐 해당되는 아는 것은 그러면 성명이냐 출입시간이냐 출입 목적이냐 뭐 그 외에 또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화가 되기 쉽죠. 자, 다음은 이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마찬가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들이 이제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기능장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통보를 받은 자는 과징금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로부터 얼마? 30일입니다. 30일.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자,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을 내야 한다. 이런 과징금이 부과가 돼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로부터, 그러니까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부분을 꼭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이거 분할로 내겠다. 이런 경우는 납부 기한 5일 전까지, 납부 기간 30일인데 이제 30일 중에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 기간에 연기나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런 타당한 문서를 각 사유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자, 시도 쭉 구청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납부 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납부 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런 게 중요하죠. 법이라는 것도. 원래 납부 기한은, 자, 상세하게 봐야죠. 원래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의 수는 몇 회? 3회. 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각 분할된 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한다. 그리고 3회 이내로 한다. 횟수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또 명예감시원에 대한 부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명예감시원. 굉장히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문제라도 명예감시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하거나 홍보하거나 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농림축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1번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비를 지급해야 일을 하겠죠. 그래서 경비도 지급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도 홍보 계몽하는 상에다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의 역할에 대해서
꼭 학습을 좀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식품위생 법규 중에서 조리 산업기사와 기능장애의 공통사항도 살펴보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조리 기능장, 필기 부분에 있어서 식품위생 법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안전교육의 목적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